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구용사 썬가드. 이 TMI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고 이해가 빠릅니다. 八重に 본작은 용자 엑스카이저의 후속작이자 용자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외에 다른 용자 시리즈 사이에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데 반해 이 작품의 배경은 용자 엑스카이저의 세계로부터 9년이 지난 2010년이라는 설정이죠. 주인공인 카토리는 본래 우주경비대 소속이고 존경하는 인물이 우주경찰의 형사 엑스카이저라는 설정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비하인드 설정인 탓에 작중에서 무언가 연결고리가 나온 적은 없지만요. 본작은 특이하게 아메리칸 스타일의 슈퍼히어로 요소를 첨가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카토리는 슈퍼맨을 채용해 만들어졌는데 캐릭터의 조형은 물론 평상시에는 안경을 쓰고 평범한 사람인 척을 하다가 용자가 될 때는 안경을 벗는 점도 흡사하죠. 참고로 용자왕 가오가이가의 주인공인 가이는 카토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특촬물의 다양한 요소도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밀기지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개발하는 박사라던가 제트기를 조종해 전세계로 출동한다는 점이 바로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그 위의 대상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잡지에는 카토리의 신부가 되고 싶다는 팬레터가 날아오고 평균 시청률 역시 엑스카이저보다 상승한 4.6%가 되었죠.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전작에 비해 고전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 같은 해 방영한 특촬물 조인전대 제트맨의 매출이 늘어났고 새로 로봇 애니 시장에 참전한 절대무적 라이징호 같은 작품들과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카라의 왕고 디자이너인 오노 고지는 용자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작품에 파이버드를 뽑았고 실제로 관련 장난감들도 데이트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영 종료 이후로는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2020년 이전까지 이렇다 할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게임인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에 가오가이가, 마이트가인, 제이데커까지 모두 참전하는 동안에도 파이버드는 감감무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용자 시리즈 30주년 이후로는 제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하루카의 팬 하나가 본작의 스폰서인 타카라와 제작사인 썬라이즈에 속편을 희망하는 투서를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방영 종료 후 1년 이상이 지난 1993년 6월경부터 약 1년간 무려 200통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났다면 작은 에피소드로 끝났겠지만 이 투서들 중 일부는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작사는 경시청에 피해 상담을 넣게 됩니다. 이후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당연히 편지의 주소는 가짜였고 필적 역시 복수의 인물로 드러나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죠. 毎日同じ洋服なんて情けないったら嵐だよ 히트한 작품답게 주제가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사가 많이 유치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유치한 가사와는 달리 아주 무시무시한 난이도의 곡인데요. 사목타브 미라는 최고음을 찍는 바람에 추억에 젖어 노래방에서 불렀다가는 악만 쓰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같은 옥타브를 자랑하는 곡에는 김종국의 시버러버 아니 사이버러버,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수의 긴 잠 등이 있죠.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환 군이 생전에 좋아했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은 채 병실에 누워 가녀린 목소리로 오프닝 곡을 부르는 모습에 많은 이들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샀는데 김태환 군은 퇴원 후 골드런 신발을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죠. 한국의 한정에 실사판 영화 제작 루머가 돈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폭스가 영화와 판권을 사들였으며 2015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용자 시리즈 자체가 서구권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일본 현지에서도 인기가 없는 작품인 만큼 이건 단순한 루머로 끝이 났죠. 한국에선 계림 출판사를 통해 그림책이, 일본 현지에서는 시리즈의 구성을 맡은 히라노 야스시 작가가 직접 쓴 후일담 내용이 포함된 소설판이 발매되었습니다. 물론 둘 다 이제는 절판되어 구할 수 없지만요. 본작의 부감독을 맡은 히다카 마사미츠는 번쩍거리는 여러 개의 빔이나 번개로 화면을 장식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는 여러 작품에서 액션이 뛰어나고 카메라 워크를 입체적으로 잘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포켓몬스터 초대 애니메이션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 결과 포켓몬 쇼크라는 대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물론 이 사건을 겪은 이후부터는 이런 연출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요. 켄타가 사용하는 장비인 리스터, 아마 장난감으로도 많이들 보셨죠. 평상시에는 켄타의 통신기로 사용되고 위기 상황에는 로봇으로 변형해 도움을 주는데 사토리가 준 것답게 이 작은 사이즈에 걸맞지 않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졸개들을 한 방에 쓰러뜨리기도 하고 얼굴에서는 레이저를 발사하며 팔목에는 소형 원형 톱날이 내장되어 있기도 한데다 자체적인 언어 구사 능력은 없지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실행하는 기능은 갖추고 있죠. 본작은 등장하는 적 로봇들이 재등장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적의 박사 포지션을 맡고 있는 장고가 말만 천재이고 박사일 뿐 전부 파쿠리에서 그 영광을 얻었다는 것 때문이죠. 극 후반부에서 그 내용이 상세히 밝혀지는데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은 아마노 박사가 개발한 것을 베껴서 만들었다거나 자료가 없어서 다시 못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로봇을 그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만들지 못한다고 곡중에 묘사되어 있고 슈라와 조르의 기본 안드로이드조차 그가 수리하지 못해 결국 드라이어스가 직접 수복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용자 시리즈의 타 작품들과는 달리 주역 용자가 전부 비행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이버드는 제트기고 그랑버드는 우주 왕복선이죠. 다간의 경우 전투기와 기차 그리고 경찰차가 합체를 하고 제이데커는 전부 차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부터 천재인 아마노 박사, 파이어제트와 바론팀의 몸을 설계하고 카토리의 안드로이드 신체도 설계했지만 전투형 거대 로봇만큼은 만든 적이 없습니다. 파이어제트가 로봇인 파이버드로 변신한다거나 바론팀이 최종 변신 합체 로봇이 된 것은 에너지 생명체의 고유 능력으로 때문에 당시 아마노 박사는 난 저런 기능 넣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며 당황하죠. わしゃこんな石器はしとらんぞ。もしかして本当に宇宙人が乗り移ったんじゃないの？あれは冗談のつもりだったんじゃない。 미친 박사답게 주로 괴악한 물건을 잔뜩 만들어내는 양반이지만 이 중에는 현대에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유용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령을 만나는 기계라던가 오염된 바다를 한방에 정화하는 액체라거나 인공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는 기계 같은 것들이 있었죠. 물론 앞서 말했지만 주로 만드는 것들은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아마노 박사의 비밀 기지는 상속세를 탈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밀 기지가 된 거죠. 特に税務署に知られたらつまらん。 작품에서 경찰이나 세무서 같은 관공서에서 찾아왔다고 하면 기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아마노 박사는 대단한 부자로 추정됩니다. 뭐 빼돌린 상속세만 해도 30억엔이니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하다는 건 안 봐도 비디오죠. 켄타에 이어 지구인 두 번째로 우주 경비대원에 합류하게 된 요시코. 어쩌다 보니 계속 엮이는 카토리를 짝사랑하게 되고 카토리 역시 호감을 느끼게 되는 등 전형적인 히로인 포지션이 되는데 역대 용자 시리즈의 히로인 가운데 둘밖에 없는 성인 히로인이면서 동시에 최연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코가 23살인 것에 반해 카토리는 인간 나이로 환산해 20살 가량이기 때문에 연상녀라는 기믹도 보유하고 있죠. 물론 실제 설정상 카토리의 나이는 12,000살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후에 발매된 소설판에서 카토리와 남녀관계로 발전되었다는 묘사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진 히로인이 되었죠. 요시코에게 밀림 패배 히로인 모모코. 히로인인 주제에 고작 안경만 썼다 벗었다 하면 카토리를 못 알아보긴 하지만요. 우주 경비대원이 되어 많은 도움을 준 요시코와는 달리 방해를 하다 못해 민폐를 끼쳐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재미있게도 모모코에게는 괴력 기믹이 있는데 22화에서는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졸개들을 맨손으로 대여섯 마리 때려 눕히기도 하고 심지어 한 마리에게는 샤프슈터를 걸기도 합니다. 본작의 주역 메카인 파이버드는 추가 무장 장착으로 파업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기본형 자체가 다른 작품들의 1차 합체 메카와 사이즈가 비슷하죠. 이에 따라 합체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다른 작품들이 합체할 때 로봇 모드에서 다른 형태로 변신해 보조 메카와 합체하고 또 보조 메카 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합체하는 반면에 파이버드는 기본적으로 파이버드의 그대로 보조 메카가 장비처럼 더딥혀지는 방식으로 합체하게 됩니다. 파이버드는 기본적으로 격투를 비롯해 양팔의 다이나버스터와 다리의 플레어 미사일을 주 공격 무기로 사용하지만 간혹 특수 무장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죠. 보조 전투기인 플레임 브레스터와 합체하며 무장 파이버드가 되고 이때부터 필살검인 플레임 소드는 물론 장거리 공격 무기인 플레임 캐논과 투척형 무기인 선 슬라이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이것의 이름을 플레임 블래스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레임 브레스터가 맞습니다. 가슴을 뜻하는 브레스트에 ER이 붙은 거죠. 일본어로도 ブレスター 라고 적으며 한국 더빙판에서도 브레스터라고 발음하고 완구 패키지에도 브레스터로 표기되어 발매되었죠. 파이버드의 이름은 태양, 불, 불사조, 불새를 거쳐 만들어진 네이밍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반해 본작의 메인 빌런이자 최종 보스인 드라이어스는 드라이 아이스 혹은 미국의 아이스크림 회사인 드라이어스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죠. 불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얼음이니 어느 정도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는 드라이와 어스를 결합해 메마른 대지라는 뜻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놈이 지구에 저지르려는 일을 생각해보시면 그쪽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유래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 의미가 모두 포함된 중의적인 명칭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지도 모르겠네요. 드라이어스는 최종 보스답지 않게 정말 자주 나타나고 이에 따라 주인공 일행을 궁지에 몰아넣은 횟수로 따지면 용자물 작품들의 최종 보스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브 기체들을 혼자 모조리 작사해낸 유일한 최종 보스이기도 하죠. 이쯤 되니 최종 보스이자 빌런이긴 하지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전작인 엑스카이저의 최종 보스인 다이노 가이스트의 카피 캐릭터라는 점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엑스카이저가 방영되지 않았기에 그런 부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슈퍼 합체를 한 최초의 용자 바론팀, 재미있게도 코어인 에이스 바론 이외에는 자아를 가지지 않고 행동하는 깡통 로봇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인지 개별 변신 뱅크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용자 시리즈를 통틀어 유일한 사례죠. 또한 용자 시리즈의 서브 용자 중 유일하게 5단 합체를 하는 로봇이기도 합니다. 가드스타는 용자 시리즈 최초의 경찰차 용자입니다. 이후 작품들부터 경찰차 용자는 다강과 제이데커, 다그온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가드파이어는 민간 차량에 깃든 가드팀 멤버 중 유일하게 관리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작중에 가끔 나오던 피부가 검은 중년 소방관과 그의 옆에 나오는 피부가 흰 소방관, 이
두 소방관이 공동 관리자로 보이는데 이 때문인지 특별한 유대를 맺은 인물이 딱히 등장하지 않죠. 가드 레스큐는 구급차로 변형을 하다 보니 전투용 무장과 구조용 무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파이버드나 그랑버드, 그레이트 파이버드 다음으로 무장이 많은데 이에 따라 합체 모드인 가디언이나 슈퍼 가디언보다도 많은 무장을 지니고 있죠. 설정상 우주 경비대 최연소인 가드윙, 그래서인지 용자 시리즈를 통틀어 아군 캐릭터 중 가장 거만하고 대인관계가 엉망인 캐릭터로 꼽힙니다. なんだチビ俺に何か用か 애초에 우주경비대 입대 사유 역시 단순히 멋져서 라는 것부터 아주 심각하죠. 다른 가드팀 멤버들의 입대 사유와 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 차량들에 깃들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 이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운명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 지구용사 선가드 TMI였습니다. See you soon!